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잇따른 태풍 피해.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경제 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네, 북한은 지금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전투적으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걸기대회까지 열면서 수해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데요. 오상현 기자, 북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도 평양이 통째로 피해 지역 인민을 찾아가고 있다는 노동신문 표현처럼 정말 대대적으로 또 신속하게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는 평양시 당원 12,000명으로 구성된 최정예 수도 당원 사단의 걸기대회가 열렸는데요. 국내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 속에 성공적으로 수해 복구를 마무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안시바피 피해 복구 정상에 진입하자는 게 우리 중대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네,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에 결전을 다짐하는 출정식 같은 그런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예, 이들은 걸기대회를 마친 후 깃발을 흔들며 시위 행진을 하고 곧바로 함경도로 출발했는데요. 거리를 빼곡히 채운 평양 시민들은 꽃을 흔들며 열렬히 이들을 환송했습니다. 우리 세대주는 어제 저녁 말하였습니다. 당신 목과 나의 딸 자식의 목을 합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오겠다고 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발빠르게 조직되고 복구에 나서는 것 같군요. 예,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함경도를 찾아 전용 열차 안에서 당 정무국 회의를 열고 함경도에 급파할 당원 사단을 조직하겠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서한이 공개된 지 58시간 만에 조직이 꾸려지고 복구 현장으로 떠난 겁니다. 원수님 부르신다면 천길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들고 일반 주민들도 합세하겠다고 탄원하면서 이틀 만에 지원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근로자들, 유양조선들, 심지어 영예군들까지 요라 같은 충성을 안고 탄원에 나섰습니다. 네, 전 주민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그만큼 북한의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기구는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북한 강원도 지역 상당 부분이 침수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이선의 영향권에 들었던 시점의 위성사진을 보면 33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긴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9호 태풍 마이 사고로 함경남도에서 살림집 1000여 세대가 무너지고 공공건물과 농경지 상당 부분이 침수됐다고 밝혔었는데 8호 태풍 바비와 장마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가 크기도 한데다가 복구했을 자재나 장비 공급도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 신속한 도로 복구 지시와 함께 건설 자재 생산 공장에는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들을 제때 생산 보장해야 피해 복구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2호, 3호 소로를 망가동시키고 건설 자재를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조달하는가 하면 건설장 가까이에 골재장을 마련하고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면서 골조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도 현장에서 가르쳐가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살림집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근 가공 방법이나 시출 조립을 비롯한 공정별 요소들에 대해서 강수부리고 3차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복구하기가 만만치는 않겠어요. 예, 북한은 오는 10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현장에서는 즉각적 조치, 빠른 작업을 독려하는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초 굴착구와 콘크리트 타입 공사는 단 이틀 동안에 그리고 기옥체 축조 공사 이후 승막치기도 이틀 동안에 결속해서 또 복구 현장에서 각종 선전전도 펼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위험도 무릅쓰시고 찾아오셨던 고기를 진짜 우리가 밟아보면서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난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이른바 구구절이었잖아요. 그런데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고위 간부들이 열사릉을 참배했다는 소식 정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경축 행사도 없고 보도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의 각 매체는 수해 복구 상황, 현장에 도착한 평양 시민들의 활약상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 피해 지역을 찾아 진흙탕길을 걷는 모습을 공개하는가 하면 피해가 큰 지역의 당 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에 주력하면서 결속을 강화하고 복구 성과를 강조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장마에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 일대가 큰 피해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태풍으로 북한 최대 광물 생산지인 함경남도 광산 일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이 광물 생산은 북한 경제의 한 축을 이룰 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하루빨리 복구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농업에 이어서 광업까지 북한의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동부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마이삭. 세계적인 광물 생산지대인 환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일대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검덕지구의 피해 상황을 직접 상세히 통보했습니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대흥 청년영웅 광산, 용양광산, 백바위 광산에서 2천여 세대의 살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으며 또 광산 최구로 불순물을 저장하는 침전지 댐이 파괴되고 수많은 설비들이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검덕지구는 7개의 광산을 관할하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포함해 북한의 대표적인 유색 광물 광산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철강 산업의 핵심 재료인 영과 아연이 약 3억 톤, 시멘트의 중요 원료인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절반가량이 매장된 곳입니다. 북한은 이곳을 금골, 돈산이라고 부를 정도여서 이곳의 피해는 곧 북한 전체 광업 생산량의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검덕광산 같은 경우는 약 한 19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거기에 뭐 20%에서 25% 정도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거죠. 광양광산이나 대흥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두 개 합쳐서 한 70만 톤 생산하는데 그것도 한 뭐 20-30%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거죠. 문제는 광산의 생산이 줄면 그 피해가 곧 산업 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연은 철강의 부식을 막는 필수 재료. 아연도금 강판이라 그래가지고 선박이나 자동차라든지 그 건설 기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철이 다 들어가는데 생산이 안 되면은 그 철강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강이 나와도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결국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등 중공업 전반의 연쇄 타격은 물론 경공업 설비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금속 재련소 등 연관 분야의 기업이나 종사자들도 피해를 비껴가기 어렵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고 광산 노동자들 이제 파급된 이제 산업도 있죠.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그 밑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쭉쭉쭉 계열사들 그들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게다가 광산들을 오가는 도로나 철도가 유실되고 교량도 붕괴돼 광산 복구를 위한 물자 수송도 채굴된 광물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의 중요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연말까지 검덕지구의 피해를 100%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험한 산악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교통망 복구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이 돼서 부분적으로 개보수는 되었지만은 아주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된 그런 지역입니다. 또 도로 같은 지역은요 양방향으로 교행이 불가능한 그 비포장의 산악지형 도로이기 때문에 수해 복구는 적어도 한 3-4개월 내지는 한 4-5개월이 걸리는. 농업 분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장마 때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 남북도가 큰 타격을 입었던 북한. 그동안 이곳 피해 복구에 집중시켰던 경제적 역량을 광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올가을 이후 100만 톤 가까운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ny DPRK citizens are also at risk from hunger caused by extreme weather such as droughts, floods, and tropical cyclones.
식량 문제와 경제에 매긴 광업, 철강 산업이 위태로운 상황. 북한은 다른 경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해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오는 10월 당 창건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평양 종합병원 공사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공사 등의 계획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자원이 굉장히 이렇게 제한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도 자원이 더 부족해지고 또 태풍 피해 복구 때문에도 이 자원과 역량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군사 도발의 징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태풍 피해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스스로 폐쇄한 뒤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85%까지 더 떨어져서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외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제재, 자연재해의 삼중고 속에서 현장을 누비며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쓰는 말에 영어에서 온 말 같은 외래어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외래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만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탈북민들의 영어 교육을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유창한 영어 발음을 뽐내는 이분, 혹시 선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탈북민 김연조입니다. 영어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 두 분 덕분입니다. 헬로. 이분들이 바로 탈북민의 영어 교육을 돕고 있는 K씨, 그리고 이은구 대표입니다. Okay, my name is Casey Lartigue. I'm the co-founder of TNKR, which is the Teach North Korean Refugees Global Education Center.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이곳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In our history, we've had now more than 460 North Korean refugees study with more than 1,050 tutors, coaches, and mentors. 한 달 전 이곳에 직원으로 채용된 연주 씨. 선생님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탁월한 영어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You can join for orientation. Sounds great. Okay, see you on Saturday. 지금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는 그녀지만 남한 생활 초반엔 영어를 잘 몰라 꽤나 고생했다는데요. 그 카페를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카페를 가게 되면 이제 뭐 에스프레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되는데 저한테는 너무 이게 무슨 말인가. 예. 하지만 이곳에서 5, 6년 정도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원어민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녀가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북한에서 몰래 보던 외국 영화를 통해서인데요. 뭐 홈얼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 홀로 집에 이런 영화 같은 거를 몰래 봤었어요.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 씬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잖아요. 솔직한 생각은 와, 딴 세계네? 너무 좋겠다. 저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꾸던 세상에 온 연주 씨. 남한 생활 11년 차인 그녀는 영어를 배우며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좀 더 잘하게 되고 나서는 뭐 미국 국무부에서 해주는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외국도 갔다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영어를 하면서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센터의 공동 설립자인 K씨 대표. 그 이력이 굉장하다는데요. 그는 세계적인 명문 미국 하버드 교육대학원 출신으로 워싱턴 DC의 한 연구소에서 교육정책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10년 전쯤 업무차 한국에 오게 됐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알게 된 후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So I asked, what is it that you need? We need English. The refugees will say that they struggle even just talking with South Koreans on a daily basis. 현재 그와 뜻을 함께하는 이곳의 원어민 선생님은 60여 명. 미국, 호주 등 대부분 영어권 나라에서 왔다는데요. 모두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코디 선생님도 3년째 이곳에서 탈북민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My motivation kind of started back in America. Met one of North Koreans in America and helped them study, and that helped motivate me when I came to Korea to get involved. 게다가 이곳의 모든 수업은 거의 무료. 원어민 선생님과 1대1로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1대1 수업이고요. 따로 정해진 교육 과정은 따로 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을 할 수 있어요. 남한 생활 9년 차인 희송 씨도 코디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배운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를 잘했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제가 인사도 못했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하이 이거도 못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로 하는데 영어 무슨 말 하는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래서 그냥 나는 이제는 영어는 아닌가 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난달 이곳에서 주최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 무려 2등을 차지했습니다. 모두 원어민 선생님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So because you're not at home, you would say, I went home. Yeah, thank you. 희송 씨는 앞으로도 계속 이곳의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할 생각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뭔가 일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뭐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영어를 못했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뭔가 하지 않을까요? (8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 은서 씨. 그녀 또한 이 센터에서 3년 정도 영어를 배웠는데요. 오늘도 공부하러 오신 건가요? English start the time when children can study to English. Okay. Well, they should start now. Now, Yes. 5 years Yes, old. that's okay. They should start. Yeah, because so many South Korean children are learning English now. 사실 은서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오늘은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대해 케이시 대표님의 조언을 구하러 왔답니다. This weekend is about TNKR.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은서 씨의 집. 아유, 두 공주님들 너무 귀엽네요. 케이시 대표의 조언대로 아이들과 영어 공부를 해보는 은서 씨. A, B, C, D, E. 얘는 D. D. 북한에도 소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 과정이 있다는데요. 그곳에선 어떤 영어를 배우나요? 교재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대부분 첫 수업이 김일성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정말 그런 걸 영어로 배운다고요? 영어는 내가 배우고 싶어서 언어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은서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영어를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엄마표 영어 교육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뭔가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도만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를 몰라 서러웠던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앞으로도 많은 탈북민들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네, 특히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진료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통 희생정신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직업이 바로 의료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의료인들은 어떻게 양성되는지, 우리와 비슷한 듯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김지은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사실 남한에서는 의사가 인기 직업인 게 그렇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어린 친구들 유튜버한테 밀리긴 했지만요. 의사가 여전히 선망의 직업인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뭐 선망의 직업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네. 한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한의사 하려고 하니까 돈만 벌려고 이런 질문이 바로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뭐 봉사하는 또는 공부를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한 약간 이런 개념으로 통용이 되고 그 일반 직업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직업으로 대우를 받고 있긴 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와는 이 트레이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6년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막 수련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90년대 후반 그때까지 국가대학이 예과 1년, 본과 6년에서 7년이었습니다. 네. 1년이 더 기네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한 6년 정도, 일부 과는 5년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한국과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아. 정말 다른 부분이라면 물론 교육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고시라든가 또는 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 없이 예과 1년, 본과 6년,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 과정만 거치고 나면 바로 의사가 되는 건가요? 바로 졸업 시험을 치면서 의사가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제가 청진의학대학을 다녔는데 청진의학대학 병원 안에 강의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간경변증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으면 옆에 방에 간경변증 입원한 환자를 바로 오후에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습이 한 4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해서 의료 행위 하는 데는 조금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과를 가게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당에서 가시오 하면 갑니다. 당에서 배치를 다 하기 때문에 자 당신은 어느 병원 어느 과 어느 병원 이렇게 다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 배치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전공과까지도 배치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피부과에 가기 싫지만 네. 피부과에 가시오 하면 피부과에 가야 되고 우리는 피부과가 지금 가장 인기가 높은 아주 과인데.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주 예전에는 외과, 내과가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주요 병원의 전공의 모집 결과인데요.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입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이렇게 선호하는 과가 있나요? 지금 뭐 흉부외과랑 의사수가 부족하잖아요. 네. 북한은 전혀 아닌 거죠. 남자는 그래도 수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북한에서 온 탈북 의료인들 가운데도 무조건 저는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수술 아주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여기 와서 수술. 그래요? 예. 그리고 한국처럼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크게 인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피부과가 제일 인기가 없지 않을까. 우와, 이런. 예. 상처가 많고 이런 피부가 안 좋고 이런 네네. 환자를 보게 되니까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의 그 의사에 대한 선호도 그렇고요. 정말 차이가 없는 네, 듯하지만 또 차이 분명히 굉장히 있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북한 의사라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북한 의사라면 뭐뭐뭐는 꼭 해야 한다. 약초 캐기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북한인 의사뿐 아니라 보건 부분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해당되는 약초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요? 종류별로 주어지고요. 1kg 또는 뭐 500g. 네. 그런 것들을 직접 산에 가서 캐서 씻어서 말리워서 내야 됩니다. 경력이 어찌되든지 간에 뭐 상관없이 상관이 1년에 없습니다. 몇 킬로 뭐 이렇게요? 예, 원장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약초는 왜 캐는 겁니까? 그 일반적인 양약 같은 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북한은 고려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위에서부터 한약재들이 아래로 이렇게 공급되기는 하지만 밑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체로 해결해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니 근데 고려의학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좀 한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약초 캐는 것도 역시 한방적인 그런 행동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지금 양방이 어려워서 한방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한국하고 북한이 조금 다른 것이 한국은 종합대학 안에 의과대학이 있는 거고 북한은 의학대학이라고 그냥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양방,
한방, 약국, 치과, 위생은 예방입니다. 방역. 네네. 이렇게 과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서 들어갈 때 정하나요? 예, 들어가서 본과 1학년 올라갈 때 어느 정도 과가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한방을 했던 사람들은 한방을 위주로 배우면서 양방도 배우고, 양방을 하는 사람들은 양방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한방도 조금 겸해서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북한에서 특이하게도 한방을 졸업한 사람한테는 양방의사 자격을 주는데 양방의사한테는 한방의사 자격을 안 줘요. 그래요. 대신 의료 현장에서는 양한방을 협진해라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합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공부했던 한의학하고 남한에서 배우는 또 한의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같은 뜻 하면서 다르고요. 다른 뜻 하면서 같고 이렇거든요. 네네. 이런 것이 표현 방식이라든가 쓰는 단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침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침 맞을 때마다 항상 선생님한테 안 아프게 놔주세요. 항상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가 그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북한에서는 침 그 굵기부터 한국과 상당히 많이 다르고 침이 굵어요. 예. 뭐 송곳이에요? 아마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침이 굵고 아프게 나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가능하면 아프지 않게 놓으면서 낫게 하는 게 의사겠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침 맞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그러게요. 예. 북한 의사라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자, 군진의학 교육입니다. 자, 이번에는 군진의학 교육. 말도 어려운데요. 이거 어떤 교육이에요? 대학 졸업 시험을 치려면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중 하나가 지금 이 군진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군진의학 교육이 일단 유사시에 뭐 한반도든 아니든 내가 전시 상태에 내가 의료인으로서 나갈 때 부상병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생화학무기 피해 때 또는 무슨 화학무기 피해 때 예, 이럴 때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처치를 처할 것이냐 하는 걸 배우는 이런 과목이에요. 실제 의학대학 학생들이 군대 초소에 가서 몇 개월 동안 군복 입고 생활을 합니다. 원장님도 당연히 받으셨던 거죠? 당연히 그런 시험을 받았고,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작고 하니까 늘 단가대에 이렇게 올라앉는 이렇게 해서 예, 그랬던 재밌던 기억도 있긴 한데 사실은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특별 군사 훈련까지 받으려면 북한 의사가 되려면 정말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앞서 북한에서는 여기만큼 의사가 인기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가 되려고 하셨어요? 와, 이게 치맛바람이요. 아, 그래요? 예, 정말 엄마한테 떠밀려서 의학대학에 사실은 간 케이스라 지금 생각하게 되면 역시 부모님 말씀은 듣고 가야 됩니다. 네. 뭔가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거창한 말이 나올 줄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요. 지금 생명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도 많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북한도 경쟁이 치열하긴 하죠.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치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80년대 초반에 제가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그때 제가 11대 1. 이렇게 11대 1이요? 예. 그리고 엄청 높은데요. 아, 그래요? 2000년대에 와서 북한이 3대 1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과대학이라는 이 직업을 선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합숙 생활을 하고 하게 되면 자기가 먹을 거랑 다 가지고 와야 된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대학 공부하는 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그것도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남한에 오셔서 지금 한의사로 다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양쪽에서 의료인으로 일하고 계신 그 느낌, 차이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저도 익숙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병원을 개업했을 때
돈 받는 것이 우선은 어려웠고요. 환자를 왜요? 치료하고 그래요? 북한에서 돈을 아예 안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웠고 또 의료가 상업화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영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람은 월급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일반인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면 월급만 가지고 그냥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국가 경제가 돌아가면 월급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국가 경제가 되게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네. 저도 그래서 북한을 떠난 거고 네네. 월급을 안 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재건이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네. 병원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집으로 간다. 불법 치료실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환자가 나한테 와서 치료받고 나한테 뭐든 주고 갑니다. 치료 대가로 두부 네. 한 모래도 네네. 오늘 한 끼 드세요 하고 이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처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의 대가를 받는 보편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조금 더 넓게 퍼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네. 상황이 빨리 많이 좋아져서 북한 의료인들도 환자를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그 희열, 기쁨, 행복 이런 걸 사실 누렸으면 좋겠고 또 그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서 국민도 살고 의료인도 살고 다 같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남북 의료인들의 환경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더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동기만큼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초심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크다, 산 사이. 두드리다, 쉽게, 간간히 맞아요. 북한말 두간하다는 드물지 않고 잦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자가 아니라 분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단어 자체가 달라서?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어 의미를 유추하기 좀 힘들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지 않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섭게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진정되고는 있지만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